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오늘이다 내일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북한의 첫 핵실험도 바로 2006년 10월 9일, 그러니까 노동당 창건일 바로 전날 실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유엔 주재 대사가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남북 간의 긴장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혹은 내일 북한은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할 것인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중국 말이에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섰던 해경 고속 단정이 중국 어선이 일부러 충돌하는 그런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침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관 총영사 불러서 항의를 했죠. 네. 아무튼 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의 그 수위가, 대응 수위가 사실은 그 위험 수위를 그렇죠.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외교부의 그 동북아국 심의관, 외교부 청사로 어제 그 주한 중국 대사관 그 총영사를 불러서 유감과 그 강력한 항의의 뜻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해경도 그 주한 중국 대사관의 그 부총영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는데요. 네, 이번 사태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 측의 그 적극적인 노력을 이제 촉구를 했고요. 이 해경은 그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그 침몰시킨 중국 어선명을 이제 특정을 해서 이 중국 당국의 그 법적 조치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중국은 이른 시일 내에 그 검거에서 엄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해경은 그 중국 어선들의 그 불법 조업과 그 폭력 대응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그 무기 대응 등 강경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강경 대응을 중국이 이른 시일 내에 검거해서 엄벌하겠다는 이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중국은 그동안 우리나라 해역에서 얼마나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을 많이 했습니까? 이거를 근절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네, 노력은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참, 네. 저는 진짜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요. 근데 해경은 또 어떻게 사건 발생 후 31시간 지나서야 공식 발표문을 내놨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사실 이런 일은 숨길 일은 아니거든요. 해경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글쎄 말이에요. 중국 어선의 그런 폭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좀 드러내서 사건 발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좀 알렸으면 어쨌을까 싶은데요. 어떻든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7일 오후 3시 8분경이었죠.
해경에서 공식 발표를 하는 것은 그 9일 오후였습니다. 사건 발생 그 31시간이 지난 다음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그 은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 연합뉴스는 해경 한 관계자의 그 말을 빌어서 이 국민안전처에서 그 공개하지 말라 이런 그 고위층의 그 지시가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그 보도를 해서 논란이 좀 됐죠. 이 국민안전처는 뭐 측까지 이제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정확한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그 당시 관계자와 그 영상 자료 분석 등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조금 뭐 따뜻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럼요. 이런 거는 뭐 물론 이제 정부로서는 외교적 사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 처리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움직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은 있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단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뭐 대부분 대북 관련 부서들은 어제 다 정상 출근하고 근무한 거 같은데. 네. 북한은 이제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걸 약간 그 예상을 이제 말하자면은 비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든 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그 군당국 그 감시 테스트를 좀 강화를 했다고 그러죠. 아직까지 뭐 국제 해사 기구에 대한 뭐 통지 등 이 특별한 징후는 이제 포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북한 노동신문 그 지난 8일 이 북한 대표의 그 유엔 총회 분과위원회 그 연설 소식을 전하면서 이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그 활로를 열어나가겠다. 이렇게 확인한 사실을 이제 그 보도를 했다고 그러죠. 예. 새 위성 발사를 시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를 낳고 있는데 이 북한 그 평북철산군 동창리의 그 서해 위성 발사장 그리고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여기에서 이제 그 차량과 인력 움직임이 좀 활발하다 이런 관측들은 뭐 이제 38 로스 등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그 군당국과 그 주한미군 U2 정찰기 출격 횟수를 좀 늘렸다고 하죠. 이게 뭐 말이 위성 이 북한은 이제 위성 발사라고 그러지만 그렇죠. 이제 우리 미국이나 이런 국제사회는 이제 ICBM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게 그 중국 측의 공식 입장이죠. ICBM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ICBM의 발사를 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거 근데 말이에요. 철도 파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도 오늘 자정부터 파업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철도도 그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그 수출입과 직결되는 그 컨테이너 차량의 비중이 높은 화물연대가 이제 오늘 0시부터 전면 파업에 이제 총파업인데요. 지난 8월에 발표한 화물 운송 시장 발전 방안이 이제 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그 택배 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서 1.5톤 이하의 그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는 그 수급 조절제를 이제 폐지를 하기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등록제로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화물연대는 이 화물차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운송료가 이제 그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과적이나 장시간 운행 이런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뭐 양측의 입장들이 다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는 이런 이제 주장들인데 이 국토부와 화물연대 그동안 이제 수십 차례 그 협의를 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앞으로도 뭐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이런 입장인데 파업에 그 참가하면 유가 보조금 그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또 화물 운송 종사 자격도 취소하겠다. 이런 강경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오늘 그 트럼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잠시 후 10시부터 2차 토론이 시작이 되죠.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2시간 동안 생중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의 이 성적 수치심을 자아내게 하는 성폭행성 발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오늘 YTN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사실은 최대 위기에 몰려 있죠. 어떻게 수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새 국정감사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폭로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르, K스포츠 재단, 최순실, 차은택, 박근혜 대통령의 사저 논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중진 의원이시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정 의원님이 속한 상임위가 기재위죠, 기재위. 예. 그래도 정 의원님은 상당히 차분히 정말 국감의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린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을 말벌떼가 덤빈들 무슨 힘이 있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정치란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요. 예.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자극적인 발언은 이 정쟁만 야기를 해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모셨던 비서실장이시고, 예. 또 우리 정치권의 원로이신데, 좀 이 대통령을 시화하고 이 정쟁을 야기시키는데 앞장서는 것은 보기 안 좋다. 이게 좀 정치를 요즘 보면서 참 천박해진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새누리당 의원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발언도 좀 지나쳤다라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피차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하게 되면, 예.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로 좀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정치의 격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격을 높이는 거는 별도로 지금 자꾸 이제 이번에 국감장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혹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엔 동의하세요? 그거 현상은 어쩔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보통 임기가 3년 반쯤 그 도래를 하면 역대 정권, 어느 정권에서도 그런 현상은 있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저는 어떤 의혹이 있든 간에 그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권 말기 현상과 맞물려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나타났으니까 이 시점에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꼭 정권 말기적 증상만은 아니다. 그 문제가 지난해 말부터 올 연초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미르재단이라든가 K재단이라든가 했던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요를 국감에 대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재단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최순실, 차은택 두 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병국 의원께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차은택 씨에 대해서 아세요? 저는 잘 몰라요. 이게 이름 가지고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상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정경련에서 그 짧은 기간 내에 그 많은 돈을 이렇게 모금했다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럽고요. 예. 그동안에 제가 장관을 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문해진흥기금이 고갈이 됐거든요. 거의 5천억대에 있던 것이 지금 한 1,000억대로 고갈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해진흥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던 분들이 어떻게 그런 거금들을 모아서 또 다른 재단을 만들려고 생각했는지 하는 부분은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대통령과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들, 의심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당당하게 청문회 나가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 그 사람들이 또 서로 뭐 다른 어떤 좋은 의도로 했다라고, 그런 좋은 의도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면 안 하겠다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범죄 행위를 한 것도 아닌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이번 국감에서 증인 채택하는 과정서부터 예. 우리 새누리당이 극구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도 저는 전혀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니다. 어허. 그리고 이것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서로 가려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오히려 이 문제가 야기가 됐을 때 바로 털고 가는 것이 옳다. 예.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께도 부담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털고 가려면 청와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과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뭐 여러 차례 표명은 했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 뭐 이 정도죠.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관계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런 만큼 그 당사자들, 의심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고 하니까. 예. 자꾸만 어떤 의혹만 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 최순실 씨 이 의혹이라든지, 이 차은택 씨 의혹을 풀기 위한 증인 채택에 지금 상당히 부정적이고,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증인 채택을 오히려 받아들였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우리 새누리당에서 그것을 막아야 될 이유가 없고요. 없다, 이거죠. 오히려 예.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예. 그런 억측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억측을 풀어야죠. 근데 그것을 그냥 막고만 있으니까 예. 오히려 뭔가가 있는 듯이, 커넥션이 되어 있는 듯이 이렇게 자꾸만 의혹을 부풀리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 요새 비박계 중에서 좀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잦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이 정부가 백남기 사태에 사과하라.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현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들이요. 이분들이야말로 원조 친박이었잖아요. 이분들이 평상시에 요즘에서가 아니라. 예. 원래 원조 친박이었었는데, 쓴소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비박이 된 거지, 처음부터 비박은 아니었던 분들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 올바른 진언을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를 하면 비박이 되고, 예. 무조건 옹호를 하면 친박이 되는 이 현 실태가 안타까운 거고,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을 어렵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게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원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비박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친박과 비박의 기준이 뭐겠어요? 결국은 대통령의 이제 쓴소리, 옳은 네. 소리를 하면 비박이 되는 거고, 대통령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면 친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병국 의원께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국감에서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야말로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거죠. 대통령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어요? 예. 대통령 공약을 얼마나 잘 충실하게 지켰느냐, 아니면 어떤 성과를 냈느냐 예. 하는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취임 초기에 중앙 공약에 대해서는 공약 가계부를 정부에서 만들었고, 또 이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지역 공약, 당에서는 지역 공약 실천 특위를 만들었고, 또 정부에서는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 계획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역 공약 실천 특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것을 167건이나 되는 공약 이행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부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 다음에 넘겨줬는데,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로 와가지고 이것을 점검해 보니까 거의
그 뒤에는 한 차례도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결국은 공약이 빌공짜 공약으로 또 끝날 상황이 된 거예요. 역대 정부를 보면 예. 이 공약 이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는 정부라고 했는 만큼 이걸 실행을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공약 실천 특위를 만들었던 건데 예. 결과론적으로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적나라하게 질타를 했던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지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예, 지금 7시 37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월요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다시 돌아온 월요일 아침 많이 추우셨죠? 갑자기 이렇게 차가워져서 그런지 유난히 고장차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오창 부근 1차로 고장차 때문에 뒤쪽으로 길게 7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곳곳으로도 작업 구간도 많고 이동량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 서울 쪽으로는 신탄진 휴게소 부근 화물차가 고장으로 섰고요. 판교에서 반포까지 긴 구간으로 밀립니다. 외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서울 요금소에서 수원 사이로 길게 밀리고 멀리 옥천 부근에도 고장차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산동 쪽으로 홍제와 연희 사이 서대문 구청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고요. 연희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종암에서 정릉터널, 홍제 램프 쪽으로 답답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이 기념일 전후로 해서 매번 도발을 거듭했던 북한.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망명한 최고위급 북한 출신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게 북한한테는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게 예. 북한 노동당 창건일은 사람들이 하는데 뭐 한국이 민주당 창건일이나 한국이 새누리당 창건일은 우리도 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 창건일을 기념을 해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예. 네, 그거 전혀 모르는 거. 사실 오늘이 북한 노동당 창건 71주년이라는 날인데요. 북한에서는 이 날이 김일성 조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71년 전 오늘이 북한의 김부자 3대 세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날 되면은 뭐 거기 퍼레이드도 하고 열병식도 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정준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준열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꺾어지는 해라 그래서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대규모 군사 열기라는 것도 하고 군중 시위도 하는데 이번 해에는 정주년이 아니거든요. 이런 날에는 보통 그냥 군사적 도발이 있거나 아니면 뭐 김일성, 김정일 시신 참배, 동상 참배, 중앙과 지방이 뭐 어떤 경축 대회, 충성의 결의 대회 뭐 이런 내부 행사들을 하는 날인데 쉬는 날은 맞습니다. 쉬는 날은 맞는데 아마 북한 주민들 오늘 아침 7시부터 지금 더 지나서 오후 3시, 4시까지는 계속 정치 행사, 결의 대회 뭐 이런 것들 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는 날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 도발 가능성 이번에 도발을 할까요? 원래는 어제 그죠? 이 정도의 도발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도발 안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디데이가 이제 8일 아니면 9일이 맞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 지역에서 뭐 한국에서도 엊그제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한국과 미국 등 뭐 일본 뭐 유럽 온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너네들 좀 뭐 이런 말을 방송으로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좀 골탕 먹어봐라 그리고 조금 뒤로 넘겼을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예, 조금 뒤로 넘겼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언제까요? 지금 미국 대선을 의식해서 11월 달까지는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11월 8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 날인데 11월 7일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도 많고 그래서 11월 7일에 맞춰서
핵실험을 할 거다는 관측들이 많았거든요. 예. 뭐 준비는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김정은 어떤 특성으로 봐서 두 개를 ICBM하고 핵실험을 동시에 해서 아주 세계의 주목을 한반도에 꽉 끌어당기려는 그런 유혹도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발을 한다면 뭐 예를 들면 핵실험이 있고 ICBM,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을 거고 뭐 아니면은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핵실험보다는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동창리 평안북도에 있는 동창리 ICBM 발사장에서 그걸 할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예. 지금 원산 기지에서도 이동식 차량 TEL이라고 그러죠. 예.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그 성능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발사 시험할 가능성은 오늘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더 높다. 네. 핵실험 하면 좀 부담이 돼서 그런가요? 핵실험은 뭐 표준화, 규격화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미국 대선의 좀 정치 입장에 맞춰서 실험도 성공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또 미국의 주의도 끌어당겨서 미국 행정부의 차기 순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제일 높은 순으로 올라오게끔 하면서 어떤 북미 직접 회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주한미군 철수 문제, 이런 것들을 줄줄이 땅콩처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은 계속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용환 부원장님께서 보실 때요, 북한의 핵 수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3월 달에 북한이 구형 물체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핵 기폭 내폭장치라고 하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공개를 하고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5차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적어도 10에서 전문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10에서 15기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려를 하는 거는 2020년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 2, 3년 오간에 보통 핵보유국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한 100여 기 정도를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실천이 될지 안 될지는 차후의 문제지만 그런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죠? 그렇죠. 요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네. 북한이 평양방송, 그러니까 이 대외용 라디오 매체죠. 이 방송 통해서 요번에 새로운 내용의 난수방송, 그러니까 번호 불러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걸 내보냈다 그러는데, 이 난수 방송을 이렇게 요새 심심치 않게 내보내거든요, 북한이. 네네. 이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전에 20, 30년 전에, 그러니까 IT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나왔던 소위 간첩들.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박혀서 주변 사람들이 시선을 끌지 않게끔 보통 시민으로 된 사람들이 어떤 아날로그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활동을 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각에서는 한국이 혼란시키기 위해서 사회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를 교란시키는 행동은 이것뿐이겠습니까? 디도스 공격에, 지금 북한이 쏟아내는 말폭탄에, 미사일 발사에, 핵실험 이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순전히 공작적 차원에서 간첩들에게 20, 30년 아니면 30, 40년 전에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박힌 간첩들한테 아날로그식으로 교육을 받은 간첩들한테 지시를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역으로 따져가지고 과거의 아날로그식 간첩들은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나 보죠, 숨죽이고? 그러니까 간첩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들어간 단기 간첩도 있고요. 예. 단기간 잠입을 해서 그렇겠죠. 그 사회에 들어가서 평범한 시민으로 완전히 됐다고 생각할 때 그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주는 그런 장기 매복 간첩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난수방송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이 암호는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암호는 풀 수 있는데 그 책을
어떤 책을 쓰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쌍방이 어떤 책을 가지고 동시에 똑같은 책을 가지고 그 암호풀이를 하고 암호화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컴퓨터 놓고 돌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게 똑같은 책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암호문을 푸는데 이것이 어떤 책을 사용하는가를 모르는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어 얼마나 그렇죠. 많고. 네. 어쨌든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주목을 해서 제가 잠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여쭤본 거고요. 어제 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판문점을 방문을 했죠. 예. 네네. 이 액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소멘사 파워라고 아주 유명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죠. 아주 보스파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아주 와서 온 장소가 이제 하나원을 가봤어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데 거기 가서 보고 오늘은 또 탈북자 대안학교도 가서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총리도 만나고 여러 행동들을 했는데 발언들을 보면 북한 정권 혐오스럽다. 핵무기 프로그램, 미사일 프로그램 반드시 중지를 시키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저는 이 방문 자체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그 북한 그 미사일 핵 반대에서 미국의 멀린 전 합참무장이 핵실험 징후가 핵 발사 징후가 명백해지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니스트 미국 백악관 대변인도 그런 말을 했고 순조 미 콜롬비아대 교수도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뇌가 수술식 폭격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상황을 매우 중국이나 미국이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망명한 최고위급 북한 출신 인사 중에 한 분이시죠.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